네, 공화주의와 사유재산 시장경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화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공화주의는 이제 시장경제랑 사유재산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화주의는 상권분립과 법을 통해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다른 리더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권력 견제를 하는 것은 물론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미국 공화주의는 이미 수립된 제도, 종교적 믿음, 규범적 의무 등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자유가 아닌 겠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고요. 그 자유 등 시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을 위해 자유경제, 시장경제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야? 시장경제. 그거 뭐야? 사실 시장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데요. 사유재산 제도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대부분 사유화되어 상품으로 매매 등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격기구, 즉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각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하도록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는 계획경제와 혼합경제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사유재산,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유재산권은 이제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등이 소유주의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단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은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긋날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균 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보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적 이익의 추구는 사유재산권과 유사한데 개인과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증가하지만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침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 안에서 이제 자유를 원한다는 그런 공화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계획경제가 있는데요.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되고 생산, 분배 및 소비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요. 이러한 계획경제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늘날 실패한 경제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구권 아프리카 등의 수많은 정부가 계획경제를 통해 국가 연장선을 지켰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소련 붕괴 조짐이 보이고 나서부터는 계획경제와 일부 혼합한 혼합경제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계획경제는 아직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혼합경제가 있는데요. 혼합경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로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경제에 관하여는 경제체제를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계획경제로 인한 소련 붕괴 조짐이 보이고 나서 이제 생겨난 게 혼합경제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고 합니다. 혼합경제 체제 역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정부 판단이나 정책 시차 등으로 시장의 왜곡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련의 경우 중앙당국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획경제로 원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당국 간부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1970년도 중반에 혼합 경제적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산업체의 독립채산제를 실행하여 완전한 계획경제에서 이탈을 해서 이제 혼합경제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이제 김행수행 교수는 이러한 일련 정책들은 단기에 생산력을 올리는 데 효과를 보았지만 1980년도를 넘어가면서 과거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획경제에는 볼 수 없었던 부정부패가 이제 생겨났고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이제 혼합경제가 절충적으로 소련에 들어지면서 오히려 경제 구조가 파탄이 났고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이 붕괴하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유재산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유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고용, 통제, 소유권, 처분권, 토지, 자본 등의 재산을 모두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는 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 또한 공산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공산주의의 생산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도 공평을 요구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공유재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사회주의는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노동의 바탕을 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사상인데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폐지하고 그것을 사회화하여서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 빈곤과 실업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회주의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이제 정치가가 한 말인데요.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의 해방, 생산력의 발전, 착취의 소멸,
양극화의 회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의 부에 도달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제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이제 공평을 요구하고 이제 누구 하나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게 아니라 둘 다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둘 다 아니면 둘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유재산을 이제 몰수하는 이제 국가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46분이라서 1분, 2분만 얘기하고 오늘 모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기도 한번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피드백이요? 네. 못하겠어요. 피드백 그쵸. 오케이. 피드백을 못하겠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예은헬퍼가 이제 계획경제, 그러니까는 계획경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장경제를 이제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러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대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보면은 그들이 약간 계획 경제를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잡아가지고 계획 경제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줏대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도 좀 들었던 게 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아직도 좀 보수주의를 주장하지만 어떤 시대적인 진짜 경제적인 실제적인 문제 있잖아요. 밥을 못 먹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면은 사람이 약간 연약한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그게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난 보수주의니까 시장 경제만 선택할 거야. 그리고 보수주의자니까는 계획 경제는 죄악시 여길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사실 무조건 죄악시 여겨야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미국도 성장해 왔는데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예외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저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를 좀 이제 발표하실 때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도 좀 느꼈거든요. 이 경제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계획 경제를 선택하지 않고 시장 경제적인 부분을 선택했던 미국마저도 뉴딜 정책이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내세울 때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중앙 집권하에 중앙정부가 집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외주의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진짜 중화공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되게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보면은 되게 좀 복합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을 더 깊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미국과 방금 예은혜퍼가 말해주신 뭐 계획 경제를 했던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부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같이 알아보고 왜 그럴까라는 좀 의문점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단톡방에 최대한 저희가 다음에 모일 때 또 무슨 어떤 걸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실 때도 같이 좀 회의를 많이 못하면은 톡방으로 톡으로 좀 이야기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혁명과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두 개의 갈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 되면은 정치사를 보면서 같이 교회사를 볼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치사랑 교회사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그 기독교의 발전과 똑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가 가장 근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향기는 녹화된 거 나한테 네. 바로 보내주고